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 뉴스 나오면 분명히 올라야 하는데 왜 안 오르지? 혹은 이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간다던데. 하지만 막상 뉴스를 보고 매수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폭등, 역대급 실적,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 이런 제목들이 계속 뉴스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특정 종목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관련 기사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시점이 이미 고점이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계좌는 물리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 현상을 행동재무학에서는 가용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가용성 편향이란 어떤 사건의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 기억에 의존하는지 판단 오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기억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그 일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 뉴스를 본 직후에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자동차 사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고 뉴스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선명함이 확률과 판단을 왜곡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본 AI 반도체 폭등 뉴스가 기업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분석보다 오늘 매수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뇌는 최근에 본 정보일수록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죠. 이걸 즉시성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 정보가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심리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강력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 거 아닐까?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 바로 포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나만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 경험이에요. 한번 크게 수익을 낸 기억 혹은 큰 손실을 경험한 기억은 뇌에 아주 강하게 저장됩니다. 이 강력한 기억은 닷처럼 고정돼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이걸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즉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에 반응하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뉴스를 보고 매수하는 습관입니다. 언론에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대부분의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그걸 새로운 신호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는 쏠림 현상입니다. 주변 사람 3명이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종목을 사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험은 작게 보이고 수익 확률은 더 크게 느껴지죠. 세 번째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폭락장을 크게 겪은 사람은 항상 공포 속에서 투자하고 반대로 급등장을 경험한 사람은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용성 편향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억의 선명도가 확률을 왜곡한다는 거. 그래서 뉴스를 통한 매매는 항상 늦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난 뒤에 가격이 오르고 그때 뉴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용성 편향은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첫 번째 심리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무서운 심리 오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 오류는 대부분의 투자자의 계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찍혀있는 종목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버텼는데 본전만 오면 판다. 이 생각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금, 시간,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미 투입한 비용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 투자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2배 더 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을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야. 지금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단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타기죠. 평단가를 낮추면 탈출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경우 손실을 더 빠르고 크게 확대시킵니다. 특히 기업의 실적이 무너지거나 산업 환경이 바뀌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침몰하는 배에 짐을 더 싣는 것과 같은 거죠. 배가 가라앉는 속도만 더 빨라질 뿐입니다. 매몰 비용 오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회 비용을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묶여있는 돈은 점점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결국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무너지는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뉴스입니다. 뉴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것을 미래의 신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락입니다. 기대와 달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매몰 비용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 버티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물타기를 하는 거죠. 손실을 회복하려다가 투자금이 점점 커지고 결국 계좌 전체가 위험해지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공통점은 감정입니다. 뉴스는 기대를 만들고 손실은 공포를 만들며 군중은 조급함을 느낍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 동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함정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현재 주가는 이익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앞으로 기업의 이익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결국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매수 전에 미니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사는 이유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뉴스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주가에 반영된 정보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 투자가 실패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군중 심리가 가장 뜨거울 때 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특정 종목이 떠오른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데이터로 투자를 하고 있나? 아니면 뉴스와 감정에 반응하고 있는가? 모이라 리스크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뉴스와 감정이 흔들리는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매수와 매도 구간을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정해진 구간에서만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투자는 감정의 게임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도 뉴스와 선명한 기억에 흔들리는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생각보다 간단한 원칙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모이라 리스크 필터링 시스템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권시장 소수의 법칙 저자 모이라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